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골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밤섬 부군당제를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이 2022년 횡성한우푸드 투어를 운영합니다. 세계차 엑스포가 보성 녹차밭에서 3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KBC가 지역 민영방송 최초로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상가나 주상복합 같은 상업용 건물은 새로 짓거나 철거할 때 건물과 안전 울타리 간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요. 안전 울타리를 신축 건물에 가깝게 설치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다 건설 자재가 추락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14일 광주 봉선동의 한 공사 현장.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3층 외벽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지지대 옆 안전 울타리가 기울어졌습니다. 자칫 맞은편 상가를 덮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당시 현장의 철거 건물과 안전 울타리 사이 거리는 1m에 불과했습니다. 펜스하고 건물하고 이쪽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여건상 여기 도로가 좁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펜스를 좀 건물에 조금 가깝게 좀 진 것도 있지 않나. 최근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붕괴 참사가 일어나 6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는 안전 울타리와 간격이 1m가 채 되지 않고 광천동에 세워지고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도 건물과 안전 울타리 간 거리가 2.8m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건설사 입맛대로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의 경우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철거할 경우 안전 울타리와 이격거리를 2m 이상 6m 이하로 둬야 합니다. 반면에 상가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선 현행법과 조례 모두 별다른 이격거리 규정이 없습니다.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 경계선 기준이 따로 없다고 2020년 12월에 개정한 거로 나오거든요.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건설 현장의 상업용 건물과 안전 울타리 간 이격거리 문제. 또 다른 참사를 낳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현행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요즘 시골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도시와 달리 감시의 눈이 소홀하다는 점을 노린 사람들의 소행인데요.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지자체들이 제때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농촌의 도로 한켠에 대형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조금 뒤 물건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멈춰섭니다. 폐 비닐더미나 밧줄 의자들을 거리낌 없이 내다버린 운전자. 조금 뒤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전남의 또 다른 시골 마을입니다. 냉장고와 TV, 가구들이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그냥 봐도 한두 명이 내다버린 게 아닙니다. 치워도 누군가 또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버리고 나지고 원래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냉장고까지 냉장고 니된 거 있더만.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농어촌 지자체마다 수거하는 무단 투기 쓰레기는 매년 500~600톤이 넘습니다. 도시와 달리 CCTV 감시망도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 투기꾼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최근에는 수거 작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대제해법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차량의 뒷 발판을 제거를 했거든요. 수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때문에 무턱대고 CCTV 설치나 청소 인력을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광양시와 강진 해남군을 비롯해 전국의 농어촌 지자체마다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밤섬 부군당제가 진행됐습니다. 밤섬 부군당제는 400년 전 17세기부터 강을 건너 다니는 밤섬 주민들의 태평과 풍요를 위해 제를 지내던 행사를 전승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 문화 행사로 전통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5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4월 16일 오전 10시
마포구 창전동 밤섬 부군당에서 2022년 밤섬 부군당제가 개최됐습니다. 마포문화원의 주최, 밤섬 부군당 도당굿 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밤섬 부군당제는 지역 문화의 창달과 구민의 애양심 고취를 위해 사라져가는 지역 전통 문화 행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참석은 실현자, 행사진, 마포문화원, 밤섬 보존회, 촬영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된 지금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요. 홍대 또한 예외일 순 없습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지난 2년 동안 얼어붙었던 버스킹 공연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됐던 거리 두기가 폐지되면서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야외 공연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여파가 남아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12시부터 22시 중 2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공연장 이용 신청은 5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 장소는 대중음악과 댄스 등이 가능한 버스킹존 1번과 4번,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공연이 가능한 버스킹존 3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관광과에 문의 바랍니다.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별도의 비용과 가입 절차가 없으며 개인 실손보험과도 상관없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구민상해보험인데요. 화재 및 폭발 사고, 추락, 감전, 붕괴 등 1인당 보상 한도 100만 원에 한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마포구민 누구나 상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입니다. 2023년 2월 13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보험금 접수 및 문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전화 문의 혹은 팩스,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마포구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겪는 구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5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단속 정보가 문자로 전송돼 단속 전에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대전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는 대전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이동식 차량 단속 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문자, 푸시앱,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단속 전 차량의 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파킹벨을 다운받거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영문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한편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미래 설계와 취업 활동을 응원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활동과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는 밀착 상담, 생활관리,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과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 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등이며 모집은 10월 17일까지 상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대전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사업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인센티브 20만 원과 종합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촉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대구시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2022 대구 올해의 책 10권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책 선정은 도서 관련 기관 추천을 시작으로 사서 추천단 심의를 거쳐 토크 대구를 통한 온라인 시민투표 후 도서 선정위원회 심의 등 총 4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책은 윤강미 작가, 행사 당일 청소년 분야 발표를 위해 참여한 육아중학교 학생 등 지역 작가와 북콘서트 초청도서 등 지역 출판사 작품 3권이 포함됐습니다. 올해의 책들은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등 지역 내 도서관과 시내 대형 서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교보문고 전 지점에서 10% 현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에는 사랑을 나누며 평창 곳곳을 돌아다니는 밥차가 있습니다. 사랑이은 밥차에서는 든든한 삼계탕과 함께 봉사자들의 정성이 더해져 더 의미 있는 한 끼가 차려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평창읍의 사랑이은 밥차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사랑이은 밥차는 평창군 8개 읍면이 함께하는 공통사업으로 관내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평창군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외계층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대표 보양식으로 알려진 삼계탕인데요. 뜨끈한 국물과 큼지막한 닭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준비됐습니다. 진행된 사랑이은 밥차의 음식들은 평창읍을 중심으로 이목정 1, 2와 1위, 장평 1위, 노동리에 전달됐는데요. 총 200여 마리의 삼계탕을 직접 조리해 개별 포장했습니다. 사랑이은 밥차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의미 깊은 행사입니다.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인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분을 집에 각장 배달을 받으시고 맛있게 먹었다고 사무실로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직원들의 노고와 봉사자분들의 땀방울이 우리 평창군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에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기대입니다. 사랑이은 밥차는 2016년부터 진행돼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봉사자들은 함께 모여서 삼계탕을 만들며 전달하고 있습니다.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땀 흘려가며 일하고 있는데요. 삼계탕을 전달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온정을 전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너무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삼계탕을 끓이면서 땀을 흘리기도 했지만 식사를 기다리고 계실 어르신들을 위해 다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봉사자들이 만드는 한 끼 덕분에 어르신들에겐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요리 체험과 맛 체험 등 횡성 한우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2022년 횡성 한우 푸드 투어가 올 가을 들어 첫 손님 맞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횡성 한우 체험관에서는 2022년 횡성 한우 푸드 투어가 열렸습니다. 횡성군은 2017년 농협 네트워크스와의 농축산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6차 산업화된 횡성군의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 상품 개발로 매년 전국의 횡성 한우를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횡성 한우 푸드 투어 지원 사업은 4만 원 상당의 농촌 체험 및 맛 체험 여행 상품을 만 원대의 체험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으며 대표 상품은 한우 체험관의 요리 체험과 공예 체험 세트, 한우 체험관 공예 체험과 횡성 한우 전문 취급점의 불고기 식사 세트, 6차 산업 인증 사업장 및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농촌 체험과 한우 맛 체험 세트 등이 있습니다. 동심이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재밌어요. 애기들도 데려왔으면 좋겠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묶여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많이들 구경 오세요. 체험도 하시고요. 네. 이날 오전에는 한우 체험관을 방문해 떡갈비 버거와 소세지를 만들고 횡성 한우 스토리텔링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에는 둔내면과 청일면에서 주말마다 농촌체험과 맛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 문의는 농협여행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향후 체험권은 쿠팡 등 인터넷몰을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행성한우 푸드투어 사업은요, 행성군과 농협이 서로 업무 협약을 해서 그 행성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체험관에서 떡갈비와 소세지 체험이 있고요. 오후에는 점심을 행성한우 전문 취급점에서 불고기 전골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소화시킬 겸 행성의 대표 관광지인 행성호수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상품을 여러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체험관 체험, 요리 체험과 공예 체험, 그리고 농촌 체험과 맛 체험,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모객을 할 예정이고요. 5월 달에는 청일과 둔내에 있는 체험마을에서 단체 체험객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농협 여행사에 문의하셔가지고 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충청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음성군의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가 조성됩니다. 센터는 태양광 모듈의 성능과 안정성 등을 검사하게 되는데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충북 음성에 전국 최초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가 들어섭니다.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충청북도와 음성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난 18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실증센터는 국비 100억 원 등 총 154억 원이 투입되며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면적은 약 13,573제곱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기존 건물형 태양광 모듈의 정기적 성능뿐만 아니라 건물 외장재와 화재 안전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성능통합평가센터와 실물화재 시험평가실, 건축구조, 성능시험시설 등 3개 전문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 인증과 화재 안전성 시험 등 관련 기업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태양광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증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세계차 엑스포가 보성 녹차밭에서 3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알차게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연두빛으로 물든 녹차밭에서 여유로운 피크닉을 즐깁니다. 이제 막 돋아난 여린 녹찻잎을 서툰 솜씨로 따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다가 이렇게 싱그러운 녹차밭도 보고 잔디광장에서 이렇게 피크닉도 이용하니까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CF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보성 녹차밭에서 세계차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세계 최고의 차를 뽑는 차 품평 대회와 차밭에서 봄 소풍을 즐기는 힐링 피크닉,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녹차밭 22곳으로 체험장을 분산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엑스포 수출 상담회에서는 200만 불의 협약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100만 불 이상이 증가한 310만 불 이상의 협약이 예상이 됩니다. 수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남녘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다음 달 1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광주 전남 대표 방송인 KBC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종합 콘텐츠 미디어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감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광역방송센터를 설립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KBC가 지역 민영방송 최초로 서울 여의도에 광역방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다목적 스튜디오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광역방송센터. 개소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KBC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KBC가 내일을 여는 도전 정신으로 광주 전남을 넘어서 한국의 대표 방송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KBC 그리고 광역방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갖고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9월 민영방송 최초로 언론인 출신 대주주가 된 KBC 정서진 회장은 글로벌 종합 콘텐츠 미디어 그룹이란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 지역을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방송을 만들자는 새 비전입니다. 좋은 콘텐츠에 감동하고 열광하는 글로벌 시청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KBC가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에 광역방송센터를 개설하고 세계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깊이 있는 시사 정보를 제공하는 100분 생방송 뉴스와이드 7과 정가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여의도 초대석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호남에서 성장해 세계적 수준에 이른 호남 출신 인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 신설됩니다. 비욘드 로컬, 광주 전남이란 울타리를 벗어나 광역화 세계화를 향한 KBC의 희망찬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목포 지역의 민주당 당원 정보 유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전 현직 목포시 의원들은 김원희 의원 사퇴를 촉구했고 김 의원 측은 관련 없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해명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의 사퇴와 당 차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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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목포 지역 당원과 전 현직 시의원들은 거듭 김원희 의원에게 당원 정보 유출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김 의원의 측근이 정보 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게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될 지역위원장이 관리 감독 책임을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원희 의원 측은 이번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천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상조사에 나선 민주당 비대위원회는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 변경과 전략 공천 등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원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민주당 비대위원회의 미숙한 대응으로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주 전남에 잦은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민생 행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복합 쇼핑몰 정책 간담회를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인수위 기획위는 직접 주관한 행사인 만큼 복합 쇼핑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기획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9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의 방문에 이어 나흘 만입니다. 반드시 갔다 오고 직접 보고를 해달라는 당부가 계셨기 때문에 4일에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광주 전남 공약 등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히고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주일 뒤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동행했는데 불모지인 호남을 향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평가와 노골적인 선거 지원 유세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석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 직접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윤심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가 국민의힘 후보를 대동해 복합 쇼핑몰 토론회를 여는 건 윤석열 당선인의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심 행보라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방문 횟수보다는 호남 공약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 문화도시 추진 행정협의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문화도시 추진 행정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5차 문화도시에 지정되기 위해 발족된 것으로 부사장을 단장으로 관광문화교육국장과 17개 핵심 부서장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청년 도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가 청년 도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지역 서점 8개소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만 원으로 예상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이명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죠. 혼자만 들리는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의 문제도 적지 않은데요. 큰 소리에 노출되기 쉬운 곳은 삼가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